편지 한 통이 내 인생을 바꿨다. 말 한마디,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세상을 구한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기적 속에 살고 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별빛이 행운이의 눈동자에 반짝였다. 김동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세상은 여전히 작았지만 그 안엔 이제 수많은 온기가 있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동의 창문 너머로 푸른 나뭇잎이 흔들렸고 행운이는 그 아래에서 졸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보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혹시 김동 어르신이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 예전에 행운이를 찾게 도와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순간 숨이 멎었다. 아, 그 편지를 보낸 분이군요. 여성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떨렸다. 네. 저 실은 어르신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내일 저녁 공원 벤치에서 뵐 수 있을까요? 김동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날처럼 같은 자리에서 만납시다.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다음 날 그는 일찍부터 마음을 준비했다. 행운이의 목욕을 시키고 털을 말리고 작은 리본을 달았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그 말에 행운이는 꼬리를 흔들며 짧게 짖었다. 그 모습이 꼭 나도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는 공원으로 향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노을은 잔잔했다. 벤치에는 그녀가 앉아 있었다. 짙은 남색 원피스에 손에는 흰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정말 반갑습니다, 어르신. 나도 반갑소. 이렇게 다시 볼 줄은 몰랐지.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꽃을 내밀었다. 이건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는 꽃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근데 당신이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날 당신이 그 아이를 데려가서 살렸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이가 절 살렸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눈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김동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행운이는 원래 그런 아이예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는 아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원은 어둑해졌다.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행운이는 벤치 아래에 누워 졸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저 사실 요즘 새 일을 시작했어요. 유기동물을 돌보는 보호소에서 일해요. 김동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래요? 그거 정말 훌륭한 일이요. 그날 행운이를 만난 뒤로 뭔가 깨달았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행운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말에 김동은 잠시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이어가네. 그게 기적이지, 그게 인연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때 행운이를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운 건 나예요.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됐으니까. 그 순간 벤치 옆에 떨어진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행운이는 고개를 들고 그 꽃잎을 쫓듯이 달려갔다. 그녀와 김동은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긴 시간의 외로움이 녹아 있었다. 어르신, 혹시 같이 보호소에 와 보실래요? 김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누군가의 행운이 돼보고 싶소. 며칠 후 그는 보호소를 찾았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사람들의 웃음이 가득했다. 작은 우리 속의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었다. 김동은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잔잔했다. 그녀가 다가와 말했다. 이 아이들이 다 어르신 같은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동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래요?
나도 이제 알겠어요. 행운이는 내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려 온 거였구나.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다. 오늘 기적이 또 일어났다. 사람은 우연히 만나도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 창밖에는 별이 반짝였다. 행운이는 그의 발치에서 잠들어 있었다. 김동은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행운아.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적의 순간을 살아있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 밤 그는 오랜 세월 잃었던 믿음을 되찾았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행운이 존재했다. 가을이 찾아왔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김동은 그 소리를 오랫동안 들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온기가 있었지만 어깨는 조금 더 굽어 있었다. 행운이는 이제 흰털이 더 늘었다. 그 둘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 그날 오후 김동은 동네 보호소에 들렀다. 그곳은 여전히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가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반갑게 달려왔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김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젠 여기가 내 집 같아요. 이 녀석들 보러 오면 마음이 편하거든. 그는 한 우리 속의 새끼 강아지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낯선 손길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꼬리를 살짝 흔들며 손끝을 하찼다. 그 작은 혀의 온도에 김동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 너도 누군가의 행운이가 되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다. 그날 밤 김동은 일기를 썼다. 행운이가 내게 왔던 날부터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돌려주는 시간을 향해 간다. 나를 구한 그 마음을 이제 내가 다시 전할 차례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아 행운이를 바라봤다. 달빛이 흰 털 위에 내려앉아 은은한 빛을 냈다. 그는 속삭였다. 우리 약속 하나 하자. 내가 없어도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줘야 해. 행운이는 마치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렀다. 하루 또 하루. 행운이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산책을 오래 나가지 않았다. 둘 다 나이를 먹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저녁 김동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편지와 낡은 목줄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행운이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우리가 처음 만난 증거야. 언젠가 내가 떠나면 이걸 내 다음 주인에게 전해줄게. 그의 눈가에 빛이 스쳤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다가올 이별을 품은 평화였다. 겨울의 냄새가 공기 속에 스며들던 어느 날 김동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쓰고 있었다. 펜 끝이 조금 떨렸다. 나는 이제 오래 걷지 못한다. 하지만 오늘도 행운이와 함께 있다. 이 아이가 내 삶을 완성시켜줬다. 그는 고개를 들어 행운이를 바라봤다. 작은 몸이 그의 무릎 위에 기대어 있었다. 호흡은 느렸지만 평화로웠다. 그는 손끝으로 행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직 우리에게 시간은 남았어.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을 덮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김동은 담요를 덮고 행운이를 품에 안았다. 고맙다. 내 인생의 끝에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보호소 여자가 집을 방문했다. 어르신, 오늘은 안 오셨네요? 문을 열자 방 안엔 조용한 평화가 감돌았다. 김동은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고 그의 품 안에는 여전히 행운이가 있었다. 둘 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작은 장례식을 열었다. 그의 곁엔 낡은 목줄과 일기장이 놓였다. 젊은 여자는 그 일기장을 품에 안고 울었다. 어르신, 저한테 주신 행운 잊지 않을게요.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왔다. 보호소 마당 한켠에는 새 생명이 태어났다. 작은 강아지 3마리 중 1마리의 이름은 행운이 있세. 그 이름은 김동의 일기에서 따왔다.
젊은 여자는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말했다. 이 아이도 언젠가 누군가의 행운이 되겠지. 그녀의 눈에는 빛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번졌다.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어디선가 김동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잘했어. 그 약속 지키고 있구나.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네, 어르신. 행운이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어린 행운이의 짧은 짖음이 들렸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퍼졌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그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마음의 유산이었다. 김동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새 반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기운은 여전히 동네에 남아 있었다. 그의 집 앞에는 사람들의 손편지와 꽃이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 적은 짧은 문구가 바람에 흔들렸다. 행운이 아저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도 조금 더 착해질 수 있었습니다. 보호소를 운영하던 젊은 여자는 매일 그 길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는 늘 김동의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그 일기장은 세월의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는 온기가 살아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 이건 단순한 한 노인과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의 기록이다. 그녀는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목은 김동의 기적이에요. 이건 한 사람의 마지막 약속이자 살아있는 유산이에요. 출판사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들려준 행운이의 이야기, 그리고 김동의 마지막 일기장을 본 순간 편집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건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날부터 책 작업이 시작됐다. 젊은 여자는 김동의 일기를 한 글자 한 글자 정리했다. 낡은 종이에 번진 잉크 자국, 삐뚤어진 필체, 그 안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의 냄새가 있었다. 밤늦게까지 원고를 정리하며 그녀는 자주 눈물을 훔쳤다. 이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이건 누군가의 삶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울리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 몇 달 후 책은 세상에 나왔다. 표지에는 김동과 행운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 실렸다. 두 존재가 노을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 그 한 장면이 모든 이야기를 대신했다. 책 제목은 단순히 이렇게 적혔다. 행운이 그리고 김동. 출간 후 책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크게 홍보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입소문을 냈다. 그 책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읽는 동안 울다가 끝엔 웃게 된다. 그 문장들이 인터넷에 떠돌았다. 어느 날 출판사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 보낸 사람은 이름 대신 이렇게 적었다. 행운이에게 빚진 사람. 편지의 내용은 짧았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랑해요라고 말했어요. 행운이와 김동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젊은 여자는 편지를 읽으며 오랫동안 울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연결의 증거였다. 김동이 바라던 돌려주는 삶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보호소 마당에 작은 간판을 세웠다. 간판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김동의 기적하우스. 이곳에서 시작된 사랑은 세상으로 퍼집니다. 사람들은 그 문구를 보고 웃으며 들어왔다. 아이들은 강아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고 어른들은 묵묵히 사료를 나르며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행운이 아저씨가 보면 참 좋아하시겠네요. 어느 날 그녀는 김동의 마지막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글이 있었다. 누군가의 손끝 하나가 또 다른 생명을 잇는다. 나는 그 증거 속에 살았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으로 덮으며 속삭였다. 네, 어르신. 지금도 그 증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날 밤 보호소 마당에는 별이 유난히 많았다. 행운이 이새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눈동자에 비쳤다. 그 빛은 꼭 김동의 미소 같았다. 젊은 여자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다. 어르신,
이제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그게 바로 당신의 선물이죠.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갔다. 그녀는 느꼈다. 그 바람 속에는 여전히 김동의 숨결이, 행운이의 짖음이, 그리고 세상 모든 선한 마음의 파동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도 누군가의 행운이 태어났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보호소 앞길의 은행나무는 더 굵게 자랐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김동과 행운이의 이야기는 이제 한 권의 책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젊은 여자는 어느새 보호소의 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도 희끗한 빛이 섞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매년 봄마다 작은 행사를 열었다. 오늘은 김동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이 날을 행운의 날이라 부르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 이름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어른들은 사료를 나르며 웃었다. 행운이 2세, 3세, 그리고 4세까지. 그 혈통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다. 이 집은 행운이 왕국이네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여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왕국이에요. 그해 여름, 그녀는 출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행운이 그리고 김동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정말 그분 이야기가 세상에 다시 나오나요? 네, 어르신의 음성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예전에 보호소 기증 캠페인 영상에서 인터뷰하셨더군요. 며칠 후 촬영팀이 보호소로 찾아왔다. 조명, 카메라, 인터뷰 준비가 분주했다. 그녀는 김동의 낡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그 위에는 여전히 손때가 묻어 있었다. 이 글들이 그분의 심장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촬영이 시작됐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김동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행운이 되기 위해 살아간다. 그 말이 제 인생의 문장이 됐어요. 조명이 꺼지고 공원이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행운이의 짖음이 들리는 듯했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번졌다. 다큐멘터리 행운의 날은 방송과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댓글을 남겼다. 나는 이 이야기를 보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집에도 행운이가 있다. 그 아이를 안고 울었다. 김동 어르신,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그녀는 빈 스튜디오에 홀로 남았다. 조명이 꺼진 자리, 어둠 속에서 김동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살다 보면 외로운 날이 많지요. 하지만 그날 그개가 내게 와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 한마디로 나는 다시 세상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울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마치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어르신, 저희 아직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다. 시간은 흘렀다. 그 후로 보호소에는 더 많은 후원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학교 숙제로 김동의 이야기를 썼고 한 대학생은 그것을 영화 시나리오로 발전시켰다. 그 영화는 작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심사위원의 한마디가 잔잔하게 울렸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았다. 별이 반짝였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향해 말했다. 어르신,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행운이 되고 싶어 해요. 그 순간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갔다. 바람 끝에 오래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됐지, 그게 전부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멀리서 어린 행운이 오새가 달려와 그녀의 무릎에 안겼다. 그 눈빛은 예전과 똑같았다. 따뜻하고 투명했다. 그녀는 강아지를 꼭 안고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누군가의 삶을 또 밝혀주렴.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 색은 마치 김동의 미소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어르신,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당신의 행운은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바람이 스쳤다. 그리고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노을 아래서 한 장의 낡은 사진이 흩날렸다. 김동과 행운이가 함께 웃던 그날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치에 닿았다. 한 소년이 그것을 주워들고 말했다. 엄마, 이 아저씨 참 행복해 보인다. 그 순간 세상은 또 한 번 따뜻해졌다. 기적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